과점 봅시다. 과점. 자, 페이지 270 있죠. 자, 봅시다. 과점이란 소수의 대규모 기업이 지배하는 시장으로 동질적이거나 차별화된 상품이 생산된다. 동질적이거나 차별화된 상품이 생산된다. 그리고 기업의 수가 적기 때문에 과점기업은 가격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러나 가격, 생산량, 광고 등을 결정할 때 어떻습니까? 경쟁기업 반응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기업이 몇 개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들인데 그뿐만 아니라 옆에 그 책 보면은 그게 조그맣게 돼가지고 설명되어 있죠. 가점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있죠. 뭐 가점하면 여러분 잘 알 텐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겁니다. 소수의 기업들이 표준화된 또는 차별화된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렵고, 그죠?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는 그만큼 진입 장벽이 있다는 얘기고, 그만큼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되어가 있고, 노하우가 상당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상호전성의 존재로 인해서 기업들이 제품 가격에 제한적인 통제력만을 행사하는 시장 구조다.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점하면 생각나는 게 기업들이 담합 같은 거 하잖아. 카르텔. 불법적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배웁니다. 그지? 주로 기업의 수가 뭐 2개에서 3개 또는 많으면은 뭐 6개, 7개 정도 되는데 우리 현실에서도 가정기업들을 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지? 자, 봅시다. 가정기업은 일단은 소수의 대규모 기업, 소수의 대규모 기업이죠. 규모화가 되어 있다는 거고, 동질적이거나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어낸다. 돼 있어. 그래서 특히 이제 책에서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점 중에서도 동질적 과점이 있고 차별적인 과점이 있다. 동질적 과점들은 좀 더 규모화된 기업들 중에서 이 표준화된 제품을 갖다 또는 표준화된 공정을 가지고 있는 거지. 표준화 제품이나 표준화된 공정을 필요로 하는 공정입니다. 공정.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시멘트라든지, 그지? 시멘트, 그 다음에 화학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정유회사라든지, 그지? 요런 공정, 이런 것들은 좀 규모가 되잖아. 시설이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울산공단 같은 거, 뭐 여천공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뭐 차 타고 운전하면서 지나가 보면 보이잖아. 그지? 그런 것들은 상당히 표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동질적인 공정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차별화된 과점들이 있습니다. 차별화된 과점들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이죠. 뭐 예를 들어 타이어 같은 거, 그지? 타이어 같은 거. 그 다음에 가전제품.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전자제품. 또는 뭐 라면, 그지? 라면은 얼마나 종류 많습니까? 그다음에 담배도 마찬가지죠, 그지? 담배. 그 다음에 아웃도어에서 파는 의류. 또는 아웃도어 의류라 그러죠. 우리 등산용 의류. 요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이런 소비재 같은 경우는 이제 차별화된 과점에서 생산하는 상품들이죠. 아무튼 간에 이런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책에서 보려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273쪽에는 뭐 창조적 전략 이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나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라고, 개념 이해 같은 거는 뭐 신문 기사 같은 건데, 물론 뭐 기말고사 때는 이제 물어봅니다. 창조적 전략이 뭐냐에 대해서 기술하라. 뭐 창조적 전략에 대해서 논하라. 여러분들 생각을 물어볼 수 있는 기말고사 때는 좀 그런 문제들을 많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있는 뭐 개념의 이해, 뭐 응용 뭐 이런 게 있잖아, 그지?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정기업은 가격 지배력도 가지고 있다, 그지? 소수의 기업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 지배력이 있죠. 그다음에 상호 의존적이다. 당연히 소수기 때문에 서로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면 상호 의존성. 상호 의존성은 뭐냐? 가격 지배력은 무슨 뜻인지를 알 거고, 그죠? 가격 지배력을 알 거고. 그다음에 상호 의존성은 뭐냐? 자, 책에서는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이 자신의 가격이나 판매 전략뿐 아니라, 그지? 자신의 가격이라든지 판매 전략뿐 아니라 경쟁 기업의 전략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걸 상호전성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네요. 아무튼 뭐 전략적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자 봅시다.
자, 먼저 가격 지배력도 있고, 하지만 상호전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격과 생산량과 상품의 특성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렇게 변경시킬 때는 경쟁기업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눈치를 보고 반응을 살펴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지? 전략적 행위를 한다. 뭐 이런 얘기지. 그지? 예, 그게 전략적 행위를 한다고. 책에서는 또 전략적 행위를 또 뭐 이렇게 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뭐 다른 기업의 반응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 그지? 예. 소수의 기업들밖에 없으니까 자기들하고 비슷한 애들이 여러 명 있다. 여러 명 무수히 많은 게 아니고 몇 명밖에 없어. 그럼 제가 이 중에서 항상 뭐 하고 싶습니까? 짱을 잡고 싶잖아. 그지? 자기가 뭐 우두머리가 되고 싶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분명히 자기들 중에서 뛰어난 애가 있고 좀 덜한 애가 있고 그죠? 고만고만한 애들이 있을 때 그지? 그렇지만 이 애들이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비슷한 거 만들어내. 그럼 어떻습니까? 눈치 봐야 되겠지. 눈치 봐야 되겠지. 그지? 그 중에서 좀 약간 영향력이 좀 더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얘가 하는 행동에 따라 뭐 명령은 따르지는 않겠지만 하는 행동을 암묵적으로 따라할 가능성이 많잖아. 아니면 저거 따로 이렇게 대응하기 어려우면 얘들끼리 뭉쳐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게 뭡니까? 담합이고 카르텔이고 뭐 가격 선도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지? 대표적인 게 뭐 삼성, LG, 뭐 전자 얘들 둘이 그지? 보통 보면 과점이라고 봐야 되겠지. 우리가 자동차 뭐 자동차보다 전자 쪽에서는 그지. 자, 그 다음에 과점에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가격 지배력과 소수의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더라. 예, 진입장벽이 존재하더라고 하는 얘기고요. 요래에 대한 얘기도 지금 보면 페이지 274쪽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자, 진입장벽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지? 시장에 함부로 아무나 못 들어오죠. 그죠? 첫 번째, 과점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죠. 어느 정도 시설, 자본 이런 것이 다르다.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정유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과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광물 산업, 광물을 갖다가 본인들이 어느 정도 지고 있으면요, 광물 산업도 과점할 수가 있겠죠. 그지? 광물 우리가 여러분들이 땅에 묻혀 있는 거라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뭐 구리, 텅스텐 이런 거 하려면 막 뭡니까? 엄청난 시추 시설이 필요하고 자본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개 기업 가지고는 잘 이렇게 뭡니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몇 개의 기업들이 뭉쳐가지고 뭐 컨소시엄을 형성해가지고 뭐 MOU를 체결한다 해가지고 같이 뭐 광물 개발을 하잖아, 그지? 아무튼간에 원자재의 소유를 어떻게 소유를 하고 있느냐, 그럼 지배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이 광물 산업이 가점될 수 있죠, 그지? 그래서 이 보통 기업들이 국내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없잖아요. 그죠? 거의 없는데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주로 해외에서 뭡니까? 광물 같은 거 개발하려고 많이 뛰어들잖아요. 그지? 진입장벽 만들기 위해서죠. 특히 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들어가는 그 원료들 있잖아. 중국이 그런 거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아니 배터리 같은 거 그지? 어렵잖아. 예, 그런 문제가 있고 진입장벽이죠. 그 다음에 특허. 예. 스마트폰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과점인데 주로 이런 거 어떻습니까? 기술력을 이용해서 특허를 통해 법적으로 진입장벽 만들죠. 현대의 아주 강력한 수단 중에 하나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어떤 거 있습니까? 보복적인 가격 전략, 광고 전략. 그지? 막대한 광고비를 갖다가 그지? 자본을 가지고 밀어붙여 가지고 광고 사업을 벌이잖아. 그지? 자기 제품을 아주 뛰어난 것처럼 돋보이게 차별화 전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복적인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자기들끼리 몇몇 안 되는데 처음에 가격 안 올리기로 했다가 그 중에서 한두 놈이 튀어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만약 약속을 어겨가지고 가격을 갖다가 덤핑 처리해버리면 서로 간에 암묵적인 뭡니까? 약속이 깨지잖아. 그럼 똑같이 어떻습니까? 가격 떨어뜨린다는 거지. 다른 기업이 아예 못 들어오도록 시장에 저거 멤버 회원들 말고는 회원 기업들 말고는 못 들어오도록 가격을 갖다 아예 낮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지? 보복적인 가격들이 코피 터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진입장벽이 되는 요소들이다.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합병 같은 경우 있잖아. 합병. 그지? 특히 기업 결합하잖아. 그지? 합병하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함부로 합병을 할 수 있는 건 없죠. 근데 우리가 그 보통 보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있죠, 그지? 그게 이제 보면 제7조에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 결합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기업을 결합함으로써 효율성이 증대된다든지, 그지? 효율성이 증대된다든지, 어떤 기업의 상태가 상당히 뭡니까? 경영이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뭐 구조조정 돼야 된다. 산업 전체적으로, 그죠? 산업 전체 구조조정 돼야 된다 했을 때,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회사. 산업에서는 필요한데, 그죠?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에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외적으로 기업 결합을 허용하죠. 예를 들어 뭐 유선방송 같은 게, 그지? 그 다음에 은행 같은 경우, 대표적인 얘기가 그런 것들이죠. 구조조정을 통해서 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죠. 그렇습니다. 자, 뭐 이것 말고도 우리 합병을 하는 경우, 이렇게 기업 결합을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경우도 말고도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자연적으로 어떤 기업의 어떤 기술력, 그지? 기업이 어떤 성장을 통해서 제품을 갖다가 잘 개발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잘 런칭을 시켜가지고 기업이 그 시장에서 성장돼서 그 제품만 하면은 그 제품을 생각하면 그 기업밖에 없다. 이런 게 확고하게 뭡니까 시장에서 매개지어지고 시장의 어떤 점유율이 크다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자연의 어떻습니까? 어떤 기술력에 의해서 제품에 의해서 성장에 의해서 과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가 설탕이라든지 뭐 화장품이라든지 전기밥솥이라든지 두부.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도 기존에 뭐 많잖아. 뭐 태평양이라든지 아무라든지 뭐 쭉쭉 많지만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뭐 기술력을 가지고 새로운 화장품 발견해서 개발해서 시장에 런칭이 잘 되면요. 사람들이 써보고 그 제품이 좋으면 그 제품만 쓰게 돼 있거든. 그럼 그런 시장이 형성되는 거지. 뭐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사람들한테 몸에 좋은 웰빙 화장품 있잖아. 그죠? 한방제를 이용한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 대체 약물을 이용한 화장품 이런 게 되면 또 그런 시장이 새로 형성되는 거지. 그걸 또 잘 만들면 뭡니까? 그 제품 하면 그 기업만 떠오르잖아. 그지? 전기밥솥 하면 뭐 어떤 제품 회사, 뭐 두부 하면은 뭐 어떤 피 회사, 그지? 뭐 그런 식으로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지위에 올라가지고 자연스럽게 과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